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차트 분석을 올리려고 하는데 되게 망설이긴 했어요. 이게 어떤 차트를 올릴까 되게 망설이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계엄 사태나 탄핵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이분의 차트를 올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제 출생 시간 중에 어, 오후 2시에 이 출생 시간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는 이 차트를 딱 뽑는 순간에 이 사람은 법 쪽에 몸을 담을 수 없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많이 했고요. 자, 9번째 하우스에 주피터하고 세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썬과 문이 또 사수 자리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서 결국은 법 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끔 됐어요. 자, 사수 자리는 진리 추구의 별자리죠. 좋게 말해서 진리인데 이제 자기만의 진리의 추구이기 때문에 솔직히는 이제 이 자리들이 잘못하면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들리는 얘기죠. 그래서 솔직히 자기만의 진리 추구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이제 그런 부분 아실 테니까 생략하고, 오후 2시라는 그런 개념에 봐서는 제가 전에 김건희 씨 여사의 그런 차트도 배우자분 7번째 하우스를 좀 봤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7번째 하우스에 스콜의 넵튠, 정갈 자리에 해왕성이라는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긴 했어요. 7번째 넵튠의 배우자 방 이렇게 돼 있으면 저는 보통 요거를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배우자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넵튠이라는 이 해왕성이라는 자체가 항상 희생, 헌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배우자 부분이 있어서 희생, 헌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이 사람은 내 손가락 사이에 빠져나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저는 좀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스콜 정갈 자리에 이제 넵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김건희 씨 차트를 얘기할 때 시덕션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혹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배우자 파트에서는 되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출생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생 시간으로 인생의 영역이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약간 이제 이 차트를 맞추기는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확실히 정확한 시간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로 조금씩 맞춰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주피터도 중요하지만 이 토성 세턴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토성이 그 리턴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전 주기라고 얘기하는데, 토성은 29.5년 이렇게 토성의 공전 주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성이 한 바퀴를 돌아서 공전을 해서 자기 자리에 오는 시점, 이렇게 자기 자리에 오는 시점이 우리나라 나이로 59세, 60세 이렇게 되는데, 이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현실 세계에 있어서 개인이 커리어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29.5년이니까 보통 30, 60 이렇게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씨를 보면 이제 이 세턴이 여기 MC 자리에 딱 컨정션이 돼 있면서 커리어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9번, 10번 방이니까 그렇게 가장 중요한데, 이분이 59세 때 이제 최절정기로 해서 그때 검찰총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정점을 찍는 시기는 그때입니다. 그때 되고, 이렇게 세턴이 여기 왔을 때 주피터도 같이 있으니까 상당히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잘 풀린 사람 맞아요. 먼저 입성하기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요 세턴이 보통은 2.5년을 한 사인에 머무르거든요. 이렇게 있으면서 이 사람이 2022년에 10번째 하우스는 사회적 지위, 명망, 최고 전성기를 이룬,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 당선도 됐던 그런 인생 흐름을 본다면, 약간 이 시기가, 이 출생 시간이 좀 짜맞춘 것 같이 좀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석이 좀 들어가는데, 우선은 이분은 9번째 하우스, 그러니까 사수 자리에 그 영역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법조계 쪽으로는 상당히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뭐 우리가 이 사람 인생을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불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랑 자기 망상에 빠져 있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8번과 9번에 이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행성들 자체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주피터와 그 플루토, 목성과 명왕성이 이렇게 120도 각도를 맺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하면 자기 말이 신의 진리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신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썬간문이 사수자리인데 이렇게 해서 26도, 22도로 해서 컨정션을 맺고 있는데 5번 하우스에 유레너스, 리오의 유레너스 사자자리에 천왕성하고 또 120도를 맺죠. 이 사람은 약간 반골 기질 같은 게 분명히 있고 약간 이런 사람은 보통 배신자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레너스라는 행성 자체가 혁명의 그런 행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약간 뒤통수 치는 그런 면이 있고 자기가 권력에 대한 욕구, 욕심, 야망 이런 게 분명히 있고 5번 하우스에 리오 자리, 원래 리오 자리에 유레너스와 플루토 이렇게 되면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가 반기를 일으켜서 자기가 권력을 집권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는 그런 이렇게 연결, 어스펙트로 인해서 그런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 MC 자리에 토성, 이게 이제 아까 59, 60세 직업적인 최정성기를 맞을 수도 있지만 이때 자기가 이 자리에 올랐을 때 있죠. 이 자리에 올랐을 때 이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몰락이라는 것도 있는 게 이 전통적인 점성학적 해석에서 나오죠. 그래서 10번째 자리에 이 토성이 자기 자리에 와 있을 때는 상당히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10번째 자리에 캐프리컨의 토성. 캐프리컨 자체, 염소 자리 자체는 결국은 신분 상승이 가장 중요한 야망이죠. 염소 자리의 그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요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게 이제 뒤에 어떤 중상무략이라든지 전략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런 뒤에가 구린 어떤 부분이라든지 자기는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 산 꼭대기 그리고 야망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이루기 위해 그런 걸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올바른 방법으로 차곡차곡 이제 염소 자리의 순기능으로 차곡차곡 계단식으로 올라오면 그게 아주 존경받을 수 있죠. 자수성가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오르기 위해서 나쁜 못된 짓을 많이 저지르면 결국은 몰락을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게 점성학자 해석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라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0번째 하우스에 토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상당히 잘 명심해야 되는 그런 차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뭐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 흐름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트렌지 차트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뽑아보는 그런 것이죠. 지금은 이제 토성이 11번째 하우스에 가 있네요. 물고기 자리에 토성에 이렇게 가 있고 자기는 희생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올바른 진리 추구자고 진리를 신념을 위해서 한 건데 자기는 이제 물고기 자리 토성의 그런 기질 리딩의 방식에 의하면 자기는 희생당했다고 생각하고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 토성이 12번째 하우스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있으면 이 12번째 하우스에 들어간다는 건 우선은 이게 뒤로 물러남이에요. 물러남. 후퇴. 그리고 뭐 이것도 뭐 감옥이니 교도소니 그 뒤에 이제 사회 뒤쪽으로 물러나는 거 그런 것도 얘기하기 때문에 이 토성이라는 흙의 가장 단단한 흙의 행성이 요 물고기 자리에 12번째 하우스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직권 정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한테 괴로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요게 이제 하우스에 한 2년 정도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본인에게 있어서는 유레너스 첫 번째 하우스에 유레너스가 온 것처럼 되게 번개가 친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친 것 같은 그런 일일 수는 있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행성의 흐름상을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해서 막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행성도 이렇게 묵직한 행성 토성이나 명왕성이나 또 어딨니 넵튠 해왕성이나 이런 거 유레너스 이런 것도 이렇게 봐야겠지만 우리가 또 볼 게 항상 우리가 불행 중에 희망이라는 게 있는 게 주피터의 움직임도 잘 봐야 되죠.
지금 주피터가 우선은 이제 두 번째 하우스에 있고 머큐리랑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주자리 머큐리라고 어포지션 맺고 있으면서 이거는 저 어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 건 서로 극과 극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서로 강렬하게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부분이나 문서적인 부분이나 아직 완전히 깨진 건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죠. 얘가 이제 지나가면 여기 그 계자리에 주피터가 이렇게 올 겁니다. 계자리에 주피터가 오면 계자리하고 또 주피터가 목성이 둘이가 만나면 익절테이션이라고 해요. 서로가 서로를 되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둘이 또 나쁘지가 않은데 이 3번의 하우스란 말이에요. 소통이나 그런 문제, 계약 문제, 문서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운이 나쁘지가 않아. 이런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이 나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바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끌 수 있고 여전히 이 운이라는 작용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렇다면 언제쯤에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원하는 흐름으로 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제 트렌지 차트를 좀 돌려봐야 되는 거죠. 차트를 제가 좀 돌려본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2025년 6월 정도쯤에 이제 이렇게 보면 보이려나? 2025년 이제 2025년으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6월 정도. 여튼 토성은 이제 12번째 하우스에 오면서 이 사람이 우선은 자기 권한이나 이런 거는 제대로 이제 이렇게 그걸 권한을 어떻게 발휘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스톱은 하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여튼 이제 세 번째 하우스에 목성이 와 있는 관계고 이렇게 돼 있으니 열심히 자기는 법적으로 많이 싸울 겁니다. 이 사람이 법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또 목성이 그 전부터 이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이탈에서 목성과 이렇게 연결을 되면서 이분이 흐름이 운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운도 있지만 요런 조그만 마스라고 하는 이 화성이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부분 5번 하우스 이 부분을 또 친단 말이에요. 요때가 자기도 한번 뒤통수를 맞게 되는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패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엔 2025년 6월 정도 돼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판명이 난다? 그러면 지금 좀 많이 좀 기간 자체가 조금 생각보다 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권력이라는 부분을 치는 이 마스가 이쪽으로 온다라는 그런 흐름에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흐름 자체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운은 나쁘지 않았다. 이 분명히 이렇게 가둬져 있고 자기 딴에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도 나름 주위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계자리의 목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목성, 법적인 부분의 목성, 행운, 사주 자리가 운이 좋아요. 또 희한하게 어디에 굴러떨어져도 헤어나는 그런 행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2025년 6월쯤 되면 이 5번 부분이 마스, 이 화성이 치기 때문에 결국은 반란, 반격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보다 흐름을 더 궁금해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흐름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마치도록 할게요.